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차통의 김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용 자동차의 올류 렉스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스턴은 지난달 출시 행사에서 가수 임영웅 씨와 콜라보를 하면서 또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렉스턴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 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또 실제 시승을 하면서 또 어떤 부분이 개선됐고 또 경쟁 모델 대비 상품성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보면 좀 큰 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면부 그릴이 기존 모델보다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쉐이프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또 가미했습니다. 그릴 중앙에 있던 엠블럼도 빠졌습니다. 리어 팬더부터 강조된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역동성을 강조했고 20인치 휠을 적용해 플래그십 SUV의 존재감을 또 나타냈습니다. 후면부에도 과거 엠블렘이 빠졌고요. T자 형상의 리어 램프는 지난 시간 시승했던 볼보 S90의 토르의 망치 디자인이 또 연상이 됩니다. 하단의 범퍼 라인을 직사각형 구도로 배치했고 루프 스포일러 부분에 일체형 보조 제동 램프가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계기판은 3가지 클러스터 모드와 내비게이션 모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2열 시트는 국내 SUV 최대인 139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뒷것으로 스포티한 감성을 반영했습니다. 쌍용차 최초로 레버 타입의 전자식 변속 시스템이 채택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BMW의 기어 형태도 연상이 됐습니다. 3D 어라운드 뷰가 탑재됐는데 360도 회전 등 다양한 화면으로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렉스턴 또 본격적인 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렉스턴은 이제 3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럭셔리하고 프레스티지하고 그리고 이제 검정색의 거의 프로 옵션에 가까운 이제 더블랙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중간인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옵션에서 그 4륜하고요, 또 3D 서라운드 뷰, 그리고 이제 인피니티 사운드 시스템 이 정도가 탑재돼가지고 한 4,638만 원 정도 또 차량입니다. 시승하기 전에 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쌍용차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기업 회생 절차,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3개월 정도, 최대 3개월까지 시간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2018년 1월에 이제 자동차 팀에 와가지고 거의 3년이 됐는데 참 자동차 업체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제네시스 그렇고 좀 신차가 출시되면은 굉장히 높은 또 인기를 얻고 화제를 좀 모으고 있는데, 그에 비해 뭐 한국GM이나 르노 삼성, 쌍용차 이런 이제 3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자동차를 했을 때 그때 이제 2월달에 2018년 2월에 GM에서 군산공장 폐쇄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때부터 이제 한국 철수설 나오고 쉽지가 않았고, 또 르노삼성도 작년에 이제 닛산 로고 위탁 생산, 그게 이제 부산 공장 생산의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50% 정도, 그게 이제 종료가 되면서, 그리고 추가 물량을 받느냐 뭐 안 받느냐, 또 임단협도 뭐 1년 정도 이렇게 지연되고, 또 그래가지고 또 위기설이 나왔었고요. 또 쌍용차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재고가 많이 쌓인다는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더니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렉스턴이 좀 많이 팔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렉스턴의 이제 최대 마력은 이제 202 마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한 187? 이 정도여가지고 이제 200을 못 넘어서 경쟁 모델이 이제 202 마력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비판을 좀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15마력을 올려가지고 예전에 그런 지적들을 좀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주행을 좀 하고 있는데 주행감이 뭐 아주 만족스러운 뭐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뭐 디젤 모델인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했던 그런 시승차들이 보면 벤츠 뭐 E클래스라든가 또 볼보 S90 뭐 이런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차감 면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랄까 좀 저속부터도 좀 소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아까 이제
그 코너를 돌 때 조금 충격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렉스턴의 디자인은 좀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차통을 하면서 뭐 예전 모델보다 디자인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렉선만큼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화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G4 렉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용 엠블럼이 있었고 그랬는데 좀 그게 좀 별로였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G4가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G4가 뭔가 했더니 이제 그게 그레이트 4 레볼루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이제 뭐 쌍용차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렉선이 SUV 모델 중에서 라인업에 좀 기함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별도의 그런 이제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일부 이제 자동차 모델 같은 걸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는 좀 약간 이제 특별한 그런 걸 이제 부여하는. 근데 그게 이제 G4 렉선 같은 경우는 그 고객들한테 전달이 됐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용차 그러면은 뭔가 좀 투박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SUV 전문 기업이고.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번에 디자인 변화, 특히 내부를 보니까 좀 많이 좀 세련된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디자인을 보면요, 요새 워낙에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제 공격적인 디자인도 많고 또 화려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화려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좀 시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기판부터가 설정을 이제 해보니까 좀 예전과는 다른 그런 이제 디자인이나 표현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어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기어는 정말 그 트럭 운전할 때 보는 그런 되게 큰 기어였고요. 그리고 기어 조작할 때도 약간은 이제 그 계단식으로 조금 이제 틀어서 조작을 해야 했는데 이번 기어는 예전 그 BMW가 연상되는 이제 기어, 이제 전자식 기어여가지고요. 그것도 굉장히 좀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좀 편하네요. 제가 벤츠 E클래스나 볼보 S90 탈 때는 조금 내비가 불편했었는데요. 이건 뭐 내비가 그래도 좀 볼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기판에서도 이제 내비 구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행할 때 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건 예전에 이제 작년에 탔었던 그런 기아차 모하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하비도 굉장히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더 마스터 모델 나오면서. 근데 렉스턴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트렌드를 반영해서 디자인을 좀 변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센터패시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중앙 부분을 보면 이건 약간 조금 투박한 느낌이 좀 있어서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뭐 계기판의 어떤 뭐 애니메이션 효과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굉장히 편한 것 같고, 또 내비게이션도 이 스위치가 이 스티어링 휠 이 오른편에 있어가지고 바로 누르면 나올 수 있게, 이 점도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감은 괜찮은데 조금 소음이 크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보니까 이건 이중접합 차음률이 이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 점이 이제 조금 이제 소음이 들어오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이번 넥선 같은 경우는 임영웅의 차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넥선 그러니까 넥선 출시 행사 때도 이제 임영웅 씨가 이제 출연도 했었고요. 또 신곡 쇼케이스도 같이 콜라보로 했었던 기억이 나고, 넥선이 출시하기 전에 한 150명 정도 패널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1분도 안 돼서 다 끝났더라고요. 아무래도 임영웅 씨가 이제 그때 이제 신곡을 발표를 하니까 이제 많은 이제 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워낙에 임영웅 씨가 또 핫한 분이고, 또 이제 미스터 트롯에서 1등도 하셨고, 또 지금 최근 트렌드 자체가 이제 좀 트로트니까 그런 게 많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 렉선 이제 마케팅 효과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그 렉선 출시를 하는데 임영웅 씨한테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였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쌍용차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플래그십 모델이 나왔는데 좀 더 이제 차를 이제 좀, 그리고 대형 SUV 시장이 점점 이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어떤 연예인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렉선이 이제 개선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이제 탑재된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 이제 G4 렉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유압식이다 보니까 스티어링 그 구동 방식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이제 기능이 탑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REPS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2.5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제 상용차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또 적용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넥스턴이 예전에 지적받았던 부분이 좀 출력이 작다는 부분, 경쟁 모델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없다는 거였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좀 상품성 면에서는 좀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 뭐 제네시스도 있고 또 이제 수입 SUV를 이제 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밋밋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디자인 면에서 특히 내부 쪽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차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차량이 웅장하고 좀 강인한 인상을 좀 받고 그런 거는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올블랙 같은 모델은 더 그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됐는데 내부는 확실히 조금 올드한 느낌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시속 75로 맞춰놓고요. 다시 한번 반자율주행 이제 코너길에서 한번 또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코너를 돌고 있고요. 아까는요 잠깐 삐져나왔다가 경고음 울리고 다시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무난하게 중앙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해보니까 이게 한 번에 중앙을 잡는 게 아니라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치우치기도 하고 한쪽으로, 그래서 그런 좀 단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과신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그런 보조 기능으로 활용해야지, 뭐 진짜 뭐 테슬라처럼 뭐 진짜 그런 뭐 자율주행 하듯이 하면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한 시속 100km 좀 되니까 이제 풍절음이 좀 들리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승차감은 좀 무난한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소음이 좀 계속 올라오는 게 좀 아쉽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상용차 입장에서는 넥스턴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쌍용차를 이제 먹여 살린 게 이제 효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티볼리라던가 뭐 렉선 스포츠였는데요. 특히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SUV 어떤 분야를 이제 이끌어왔던 이제 그런 이제 모델인데, 이제 경쟁모델이 계속 나왔잖아요. 뭐 기아차 셀토트라든가 뭐 르노, 삼성, 뭐 XM3 뭐 이런 게 경쟁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만큼 판매량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렉선 스포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픽업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또 이것도 조금씩 이제 판매량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하락하면서 좀 쌍용차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가격대를 보니까요, 엔트리 트림이 한 3,7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프레스티 트림이 한 4,150만원부터 시작하고, 올블랙이 거의 한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4,900만원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가격대가 거의 겹치더라고요. 팰리세이드가 한 3,50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싼 거 VIP 같은 거는 5천만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대가 겹치고, 그리고 이제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경우는 약간 중상 정도 트림, 거기부터가 좀 가격대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소렌토나 산타페 한 세 번째 트림 정도가 한 3,600? 약간 이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렉스턴 이제 엔트리 트림 살 돈이면 이제 소렌토나 산타페 중상 옵션 정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이제 팰리세이드가 좀 대형 SUV나 이쪽에서 인기가 있고, 또 뭐 포드 익스플로러나 또 뭐 아니면 트래버스, 아니면 다른 이제 수입 모델들도 굉장히 이제 또 많이 나온 시장이니까요. 경쟁이 이게 또 쉽지가 않고요. 얼마 전에 제네시스 GV70도 시작 가격이 한 4,7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딱 이 차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굉장히 치열한 어떤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렉선이 굉장히 상품성이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흥행을 마냥 장담하기는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교통량이 좀 적어가지고요, 아주 이제 원활하게 또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속도를 높였는데도 뭔가 안정적으로 RPM 유지가 되고,
엄청 굉음이 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또 이런 거는 조금 생각보다는 좀 좋은 것 같고요. 좀 안정감이 좀 느껴집니다. 고속 주행, 그러니까 고속 안정성도 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 색상은 이제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트림은 브라운하고 이제 베이지 이제 두 가지 색이 있더라고요. 시승 차량은 이제 브라운인데요. 제가 이제 뭐 차통을 촬영할 때 저는 맨날 밝은 색, 뭐 베이지색도 좋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좀 대형 SUV고 좀 큰 차는 좀 브라운하고 이 블랙 조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하다가 핸들을 봤는데요. 이거 지금 보니까 뒷것이네요. 예상을 좀 못했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코너를 돌 때나 360도 이런 그 구간이 있을 때 이게 좀 힘을 좀 줘야 되는 뭐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올류 렉스턴 또 시승을 마무리했습니다. 2년 전에 G4 렉선을 시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이제 지금 좀 비교해 보면은 뭐 상품성에서도 많이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 SUV 시장이 워낙에 이제 치열하기 때문에 과연 그 렉스턴이 이런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또 쌍용차를 구원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재용이었습니다.